현성씨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어요? 진나영이 한현성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술을 많이 마신 현성이 몸을 가누질 못해요. 진나영이 함께 온 채우리와 한현성을 번갈아 쳐다보며 이게 무슨 상황인지 불안한 눈빛으로 두 사람 눈치를 보는데요. 해들과 안주인 되겠다고 거짓말로 한현성과의 모래성을 쌓은 진나영의 지옥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채우리가 할 수 없이 진나영과 함께 한현성을 부축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수지야 미안해. 베프 미안해. 한현성은 인사불성으로 취해서 수지와 채우리를 부르며 미안하다고 하고 진나영의 얼굴은 일그러지기 시작해요. 채우리는 한현성이 너무 취해서 체중을 전부 우리에게 기대고 있어서 몸은 짓눌리고 얼굴에선 땀이 비처럼 쏟아지는데요. 한현성을 부축해서 대문 안으로 겨우 들어가자 바람이 불면서 그나마 숨을 쉴 수 있었는데요. 작은 등이 곳곳에 켜져 있는 마당과 잔디밭, 차를 마실 수 있는 테이블, 통유리창 등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상해. 처음 온 건데 왜 낯설지가 않지? 진나영이 현관문을 열고 채우리는 어지럼증을 느끼면서 한현성을 부축하고 있었는데요. 김마리와 한진태가 술에 취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한현성을 보고 놀라는데요. 여기 소파에 눕혀주세요. 안 돼요. 2층 방 침대에 눕혀야 할 것 같아요. 진나영은 한현성이 술에 취해서 수지와 채우리를 자꾸 부르고 미안하다 오해했다고 중얼거려서 김마리와 한진태가 들을까봐 좌불안석이에요. 한현성이 또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침대에 빨리 눕히고 싶었던 건데요. 채우리도 한현성이 침대에서 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2층으로 발걸음을 옮겨요. 그런데 그날 김마리는 선영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30년 전 잃어버린 현우 실종 재조사를 해달라고 형사를 만나서 요청하고 왔고요. 김마리가 현우 방에서 나오면서 현우 방 문을 닫지 않고 1층으로 내려온 거예요. 채우리가 2층으로 올라가서 한현성을 침대에 눕히고 나왔는데요. 맞은편 현우 방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빠져서 바로 내려오지 못하고 서 있다가 문이 열려있는 맞은편 현우방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김마리가 예민해져서 채우리에게 화를 내요. 아, 네. 문이 열려 있어서요. 김마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에게 사과를 합니다. 엄마한테 들었어요. 최 사장님도 27년 전에 잃어버린 자식을 만나서 지금 같이 살고 있다고요. 30년 전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 아이 방이에요. 소리 질러서 미안해요. 우리가 김 이사장이 왜 예민했는지 이해하고 마리에게 마음을 전하는데요. 아니에요, 이사장님. 이해해요. 아드님 꼭 찾으실 거예요. 우리는 마리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는데요. 채우리가 30년 만에 5살 현우가 살았던 집을 찾았습니다. 현우가 30년 전 해대병원 소아과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아빠를 만나지 못했고 혹은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유기되어서 아침에 레고 구급차를 손에 쥐어준 엄마와도 헤어지면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외상 후 트라우마로 기억을 잃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현성이 채우리에게 지난 일에 대해 사과를 했고 묘하게 끌리고 있어서 채우리를 다시 집으로 초대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우리가 2층 현우방에서 어릴 적 사진과 장난감을 보게 되면 기억을 더 빨리 찾을 것 같습니다. 채우리가 기억을 찾고 김마리도 다시 현우를 찾기 시작했고 한진태는 이미 30년 전 놓쳤던 단서를 다시 찾았거나 고의로 유기한 후에 현우가 입양된 가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해들과 안주인 될 꿈에 부풀어 있는 진나영도 김마리와 한진태를 이간질하며 5살 현우 사진으로 35이 된 채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마리는 채우리가 현우라는 걸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곧 현우를 찾고 눈물의 모자상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외롭게 살았던 김마리라 현우, 채우리를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남매가 같은 신경정신과 의사가 된 것도 기막힌 우연이네요. 채우리와 진수지는 마리의 남매라는 말에 움츠러드는데요. 김마리는 두 사람에게 호감을 갖고 한 말이었어요. 마리는 아직 채우리가 입양하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채우리를 자세히 보는 게 두 번째인데도 현우를 알아보지 못해요. 장윤자가 진장수의 이용카드에 겁을 먹고 법정 증언을 했는데요. 제대로 죄를 자백했다면 수지는 최선영의 호적에 올라갔는데요. 이제 우리가 현우로서 엄마 김마리를 찾고 김마리의 호적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무도사와 배추천사 진백구가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최선영이 우리와 수지가 종이컵 전화기로 대화하는 걸 듣고 마음 아파하는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선영이 우리에게 친부모를 찾아주기로 결심할 것 같습니다. 해들 요양병원에서 지내던 시절 우리의 기억과 선영의 기억이 다르거나 선영이만 알고 있는 진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엄마로 기억하고 있는 암 환자였던 여자가 최선영에게 우리가 친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김마리와 최선영은 같은 아픔을 겪었던, 아이를 잃고 눈물의 시간을 살았던 엄마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는 아이를 찾아 함께 살고 있는 선영을 보고 현우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고 형사를 만나 수사 재개 요청을 했습니다. 한편 한진태는 해들 요양병원을 찾아 중요한 서류를 찾아내고 서재에 아무도 모르게 보관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한진태가 김마리의 아들 현우를 유기한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진태가 최종 빌런인 경우 김마리가 한진태와 이혼하고 채우리가 한진태가 장악한 해들병원을 되찾아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한현성이 입양아이고 진나영과 함께 해들을 떠나야 하는 상황으로 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해들과 안주인 되려고 임신 시나리오 써서 김마리의 외아들이고 후계자인 줄 알았던 한현성과 혼인신고까지 한 진나영이 일부 권선징악 인과응보로 벌을 받는 모습이 그려지는 건데요. 한현성이 진나영을 좋아한 적이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한현성은 성급한 성정과 잘못된 선택, 진수지와의 연애 실패로 결혼까지 진나영의 타겟이 되어서 못된 진나영과 하게 된 모양새라 너무 불쌍한 캐릭터가 되는 거죠. 한현성은 엄마가 현우를 찾으면 미국으로 떠날 것 같습니다. 한현성은 계획적으로 접근한 진나영과도 이혼하고 미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진태가 김마리가 현우를 잊을 수 없다는 걸 알고 다시 현우를 찾기 위해 30년 전 의심이 갔던 단서들을 찾기 시작한 건데 미리 김마리가 알게 되면 만일에 찾지 못했을 때 실망할까봐 서류를 감추는 모습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진태가 빌런이 되더라도 그 전에 진나영과 장윤자 모녀부터 벌을 확실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나영과 장윤자는 면죄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저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